그보다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대단히 결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정이 사정이고 저까지 또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은 더 혼란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자제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정치 일선에서 제 역할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내 인생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의제가 말하자면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 경제 담론을 제시하고 그걸 두고 우리 미래를 젊어질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과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때 솔직히 대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다거나 또 후보가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면 마이크를 쥐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무대 위에 있으니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이크가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신에 책을 쓰자 해서 최근에 책도 한 권 펴내고 그랬었습니다. 감히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제 역할 모델로 정말 닮고 싶은 그 발끝에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8년 유배 생활이 있어서 그 어떤 업적을 남기셨듯이 제 스스로 정치 일선을 좀 떠나서 쓰고 싶은 걸 쓰면서 새로운 또 혁신 사례도 만들면서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도 소극적인 역할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도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가 하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때로는 그 희망이 더 가슴을 더 아프게 도려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잘 살 수 있는 길을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정치가 그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지금 변화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소속이나 단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시됐지만 오늘날은 이미 접속이나 연결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그 어떤 자질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 생각했을 때 이런 시대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5,000년 역사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고 할 정도의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나 국가 권력이 뭔가 지금 잘못 운영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그 미래를 막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가진 그 희망이 오히려 가슴을 도려내듯 아파오는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했지만 그래도 현실 정치에 제가 뛰어들 일은 아니고 오히려 어떤 담론을 제시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의제를 갖다 설정하는 이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마음을 좀 돌려먹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그 후보와의 만남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나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적지 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많은 부분이 저하고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신문입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새로운 국가 그리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정치 내지는 그런 국가 이런 걸 이야기를
그걸 어제 아침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정치에 관한 그런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 같으면 이분 모시고 새로운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더 확신을 가진 게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어떤 자유주의의 이상과 한편으로는 어떤 자유주의의 이상과 그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강한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의 공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또 그다음에 배분이 또 분배가 얼마나 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투철한 그런 의식과 그 관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으면은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쉽지 않은 일인가 하면은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안으로 들어오면 국가 내부의 소위 횡축, 입법과 사법, 행정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안에서 종축, 말하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또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작업 앞에 그동안 우리 정치가 그 앞에서 발을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권력구조, 또 시대에 뒤떨어진 국정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바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겠다는 분을 그냥 혼자 그렇게 뛰게 둔다는 게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같이 무엇을 하든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을 했고 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이었습니다. 다소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선생치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대선도 뛰어봤고 또 대통령 만드는 역할도 해봤고 국정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고 당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번 선거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은 차차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제 갈 길은 이거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대선 이후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의제 내지는 아젠다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은 일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쉬고 뒤로 빠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에 더 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밖에서 끊임없이 아젠다를 정리하고 그 아젠다를 우리의 담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직을 떠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기간 이 몇 달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상대 후보가 제가 바라는 세상하고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사고, 입으로는 자유 창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전체주의적인 사고와 국가 권력 중심의 그런 사고를 가진 자유주의에 반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에 반역사적이고 또 몰역사적인 이 흐름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아젠다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지금 여기 마련된 6층에 지금 방금 보고 왔습니다만 상임위원장실에 나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 되건 간에. 감사합니다.